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많이 쉬었다가 길게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시려 하니까 정말 더 피곤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피곤이 엄습해 오는지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럽니다. 월요일병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죠. 힘내시고요. 하지만 또 좋은 휴가의 시간이 앞으로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내용도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년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정년 퇴직, 이런 나이를 우리가 노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뭐 노인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젊은 나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노년기에 일주일에 150분, 자, 150분이면 6, 3, 18, 6, 2, 12. 그러니까 뭐 대략 2시간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150분 정도 운동을 한다면 사망 위험이 무려 30%나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년기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7일 캐나다의 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대규모의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주 권장량의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인 손턴 웨스턴 대학교 교수팀이 실시한 이번의 연구는 의학 데이터베이스 매드라인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주당 150분의 활동, 신체 활동, 운동 활동을 실천한 노인 그룹에서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31% 감소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이 30여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제2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치매, 암 등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이네요. 그렇죠? 이 노인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면 안 돼라고 해서 오히려 걷기 운동보다는 조금이라도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규칙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요. 2022년에 발표가 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주당 60분의 근력 운동은 사망 위험을 27%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30분에서 60분의 근력 운동도 대략 10%에서 20%의 사망 위험이 감소가 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죠.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인 기준 주당 유산소 운동, 중간 정도의 강도 운동 이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탄 교수는 신체 활동은 허약, 노인과 낙상 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고령층의 기능적인 독립성 유지에 아주 핵심적입니다라며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50분 정도, 150분, 2시간 반 운동을 하시면 사망 위험이 30% 감소하고 근력 운동을 더 해준다면 거기에 27%가 더 오래 사신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가 보통은 그래도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사람을 더 호감을 갖죠. 그리고 이제 이 호감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괜히 눈길이 더 갑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일수록 돈을 더 잘 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여성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합니다. 외모가 뛰어날수록 수입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니얼 해머메시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해머메시 교수는 외모와 수입의 상관관계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해머메시 교수가 199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1971년 미국인 2164명의 고용 상태와 1977년에 미국인 1515명의 삶의 질, 1981년 캐나다 사람들의 3415명의 삶의 질 조사를 기반으로 이들의 외모와 수입의 상관성을 살폈다고 합니다. 참 별별 조사가 다 있네요. 그렇죠? 각 조사에서 면접관은 조사 대상자와 직접 만나서 외모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사람들 예상대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외모가 수려한 사람일수록 보통 사람보다 수입이 좋았고, 다만 예상과는 다른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통상 외모가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여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남성의 외모가 수입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는 시간당 수입이 보통 외모의 남자들보다 5.3%가 많았다고 하고요. 예쁜 여자는 보통의 여성보다 수입이 3.8%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3, 여자는 3.8. 외모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확연한 겁니다. 의외의 결과가 또 있었는데요. 외모가 보통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버는 수입인데요. 못생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수입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떨어지는 남성은 보통 사람보다 9.1%나 수입이 적었고 여자는 5.4%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은 수입이 많은 그 퍼센트보다 외모가 좀 떨어지면서 못생긴 남자들은 그 수입이 적은 퍼센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잘생긴 사람이 버는 게 일반 평균 사람보다 5.4%, 9.1% 이 퍼센트를 비교하면 못생긴 사람이 9.1%를 못 버니까 그 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 외모에 대한 차별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즉, 외모로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잘생긴 남성이고 가장 손해보는 거는 못생긴 남성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저만 해도 어렸을 적에 보는 이제 친구들과 방과 후에 지나가면서 떡볶이 또 문방구 앞에서 또 핫도그 이런 거를 먹을 때 돈이 없는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돈을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주변에서 돈을 좀 모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 다음번엔 네가 사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야 오늘 내가 냈어. 내가 돈 낸 거야.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한 입만 줘. 나 한 입만 먹을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드라 그랬는데 그 하드를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식당을 온 학생이 돈이 없어서 못 시키자 그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학생이 돈이 없어서 음식을 시키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자 라면을 끓여준 사장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아들에게 사연을 전해들은 부모는 해당 식당에 배달 주문을 넣으면서 요청사항으로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용자 A씨가 올린 글이 확산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A씨는 해당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예비 신랑이 하는 식당에 결혼을 하기로 예정을 잡고 있는 남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학생 셋이 와서 2명은 김치볶음밥을 먹고 1명은 공깃밥만 시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근데 공깃밥만 시킨 친구가 무료인 우동 육수랑 밥만 먹으니까 나머지 2 친구가 야, 너 돈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먹고 있지? 하고 비웃었다라며 그걸 듣고 예비 신랑이 라면 하나 끓여서 그 학생에게 먹으라고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A씨는 30분 뒤쯤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청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예비 신랑이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라고 덧붙였고요. A씨가 올린 배달 주문 전표의 요청사항란에는
태권도 아들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적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네 따뜻한 사장님 계신 곳 자주 가야겠네. 예비 신랑이 천사다 등의 댓글로 이 식당 사장에게 칭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와 나눌 줄 모르는 요즘 아이들의 세태를 우려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의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죠. 그렇습니다. 놀림을 받은 일은 더 평생을 가고요. 라떼는 셋이 돈 합쳐서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는구나. 충격이다. 요즘 애들은 돈 없으면 그냥 옆에 서 있는다고 하긴 하더라. 우리 애도 그랬다고 해서 억장이 무너졌는데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씁쓸하다. 친구가 우동 육수만 먹는 게 그렇게 두는 게 아주 쇼크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가정교육부터 잘못된 거지. 요즘 부모들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건지. 각박하다 각박해라며 교육이 잘못됐다고 꼬집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페니스 레스토랑이라는 이제 일본 식당의 초밥, 막기, 롤 이런 것들을 파는 곳에 가면 특히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앞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들을 보면 미국 애들도 돈이 없는 경우는 친구들하고 와서 이제 미국 애들은 각각 더치페이가 아주 생활화가 됐죠. 카드도 각각 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따지면 한 5명이 오면 5번을 카드 수수료를 내고 긁어야 되는데 뭐 돈이 많이 이렇게 주문한 것도 아니지만 돈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밥을 하나 시킵니다. 라이스. 왜냐하면 라이스는 한 공기 팔죠. 보통 1불 50 정도 하는데 간장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간장은 프리죠. 공짜입니다. 그래서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냐고요? 정말 있습니다. 많습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이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인성이 중요한데 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가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따뜻한 이 사장님은 정말 사업 잘 되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업이 잘 돼야죠.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소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운영을 할 줄 아는 이 사장님은 결혼 생활도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훈훈한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빵을 훔친 노숙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경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다 보면 경찰관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월급을 받고 또 연봉을 직정을 받아서 일을 하죠. 공무원이죠. 그런데 사명감이나 내가 경찰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기에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을 텐데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친 노숙인에게 경찰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현대판 장발장이 되겠네요.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한 제과점에서 어떤 남성이 빵을 훔쳐서 달아났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출동한 남양주 북부경찰서의 진접파출소 경찰관들은 가게의 CCTV를 통해서 70대 남성 A씨가 빵 2개를 훔쳐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서 신상을 파악했으나 주소지로 등록된 집에서는 A씨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순찰 중이던 윤재성 경위와 김용구 경사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남양주시 진전읍의 한 다리 아래에서 비닐 천막 등으로 덧대서 거처를 만든 A씨를 발견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틀 만에. 그는 비닐 천막과 낡은 담요 등으로 추위를 견디면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처에는 남양주시가 작년에 12월 2차례 이곳을 방문해서 철거해달라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서로 임의 동행을 한 후 경찰 조사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범행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약 3개월 전부터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A씨를 검거했던 윤경희와 김경사는 생계형 절도범으로 밝혀진 A씨에게
당장 처벌보다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A씨가 식료품 지원과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요. 경찰의 도움으로써 A씨는 현재 읍사무소가 마련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3개월 동안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 등에서 라면과 빵 등을 절도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며 날도 추워지고 A씨의 건강을 우려해서 뭐라도 도울 수 있게 읍사무소 복지 담당과 연결을 해서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멋진 경찰관들이죠. 두 분이서 마음이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에 본연의 모습을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한테 아주 따뜻한 경찰의 마음에 전달을 해주신 이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5번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께 최대한으로 보상으로서 준비를 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 5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